요즘 하나의 기업에서 이처럼 많은 뉴스가 매일 쏟아지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매일마다 테슬라에서 굵직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새롭게 시작된 FSD 체험 이벤트 소식과 스페인의 FSD 승인 소식에 더하여 1년 전 일론 머스크가 예고했던 잔혹한 쓰나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다양한 정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상은 2024년 10월에 진행되었던 위 로봇 행사에 등장한 로보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일론 머스크는 이 로보밴 역시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의미로 It's coming 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테슬라의 아쇼크 역시 로보밴을 준비 중이다 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이버캡 다음 모델로 로보밴이 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보택시에 4명의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는 3%밖에 달하지 않으며 3명인 경우 역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90%의 경우는 2명 혹은 그 이하인데 재미난 점은 0명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승객이 탑승하는 게 아니라 물건 배송 역시 로보택시를 이용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90%의 경우 2명 이하가 로보택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이버캡은 2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사이버캡은 내년 4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존재하는 2명 이하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사이버캡을 먼저 출시하고 그 이후에 로보밴을 통해서 기존의 버스 혹은 지하철마저 대체하는 전략을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보택시 확대와 함께 가는 게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 허가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는 다시 한번 과감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테슬라 FSD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될 경우 운전석에는 테슬라 직원이 탑승하여서 감독판 FSD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이벤트 참여자는 조수석에서 FSD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FSD 기술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며 바로 이 실체가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테슬라는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서 법적 규제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먼저 완성하였고 이 기술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하여금 규제가 바뀌게 만드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한 뒷돈이 아닌 언론을 통해 왜곡된 기사가 아닌 실제 기술을 체험한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규제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FSD 테스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업데이트된 자율주행차 테스트 승인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10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 드라이버의 유무 역시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격 모니터링 요원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도 원격 모니터링은 당연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단순히 FSD가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역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19대의 테스트 차량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대를 위한 검증 테스트 차량이 뉴햄프셔에서 처음으로 목격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첫 시작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이지만 테슬라는 본질적으로 몇 개 주가 아닌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마지막 날 상황에 대한 냉혹한 현실이 내년 말쯤 쓰나미처럼 덮쳐올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고 지금 바로 이 시점 이 쓰나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는 로보택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웨이모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2년 6개월 만에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차량의 원가 혹은 유지 비용 자체가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차량 제조 원가는 10분의 1, 운영 비용은 5분의 1 이하 수준이 됩니다. 현재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비용은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반값 이하 수준이며
이후 로보택시의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면 더욱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존재하는 웨이모만으로도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50%는 아주 손쉽게 넘기게 되고 90% 이상을 보여줄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벌써 테슬라의 FSD 버전 14에서는 눈길에서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보여주며 사막에서도 문제없는 자율주행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인상적인 자율주행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캉델님께서는 X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경험했다. 기계는 사람을 위해 멈췄고 사람은 기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겠지만 사람보다 더 양보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FSD의 감명을 느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운전을 하는 기계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그 아이러니가 지금 이 시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앤디님께서 공유한 영상 역시 아주 인상적입니다. 조금 현란한 댄스 같아 보이는 수신호마저 테슬라의 FSD는 완벽하게 인식하며 이 수신호에 맞춰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레미콘 차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 위에서도 바로 한국에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눈길에서도 사막에서도 지구 어디에서도 작동하는 자율주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 가져올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버전 14.2.1로 업데이트되며 FSD 사용 중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20초가 지나고 나서야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재미난 점은 어떤 곳을 혹은 어떤 상황에서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처럼 운전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휴대폰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짧게 허용이 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자 하나 정도를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을 시간까지 휴대폰을 봐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휴대폰 확인하는 상황이지만 FSD 버전 15에서는 휴대폰 사용 정도가 아니라 낮잠을 자도 되는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조차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의 지자체인 나카시는 오늘 테슬라 FSD 시내 테스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노조는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조 같은 경우 2년 전부터 테슬라 차량의 번호판을 배송하지 않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서는 테슬라 사업장으로 가는 모든 우편물을 중단하였지만 테슬라 스웨덴은 수십 채의 개인 주택을 활용하여 번호판을 확보하고 배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주택은 직원의 주택 혹은 직원의 부모님 주택 등이 활용이 되었는데, 노조 위원장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가 이토록 치졸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번호판 배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편물 배송을 중단한 것은 치졸하지 않고 이 치졸한 행동에 대응하는 것은 치졸하다라고 평가하는 이 노조 위원장.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치졸함이라는 아주 기적의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 역시 남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메시지를 남긴 이유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였고, 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및 신규 고객 모두에게 12월까지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이번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모든 국가에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스타링크를 가능하게 해준 펠컨 9, 이번에 최초로 똑같은 1단계 추진체를 30번 재사용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스페이스X가 우주로 보낸 수화물의 총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50만 킬로그램을 넘긴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2등인 중국의 CASC 같은 경우 지금까지 4만 킬로를 조금 넘게 우주로 수화물을 보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페이스X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하나의 기업에서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일론의 모든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혁신 속도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게시글에 대해서 몇 년 안에 스타쉽이 하루에 여러 번 발사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의 현재 발사율이 3배로 늘어난다 해도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 수화물의 약 99%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혁신 속도를 통해서 극한의 격차를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역시 똑같은 일을 벌써 성취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성취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 덕분에 테슬라 투자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